네, 원컨 원치 않건 혹은 이제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외모가 경쟁력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특히 그 키에 대한 이 사항은 외모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그 어린아이들의 키에 관해서는 부모들이 대단한 그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혹시 성격 형성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학 전문의 안준석 원장님 함께 자리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공부에도 시기가 있잖아요. 이 성장하는데도 어떤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와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더 이상 크는 건 좀 무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아이들이 또 이 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요즘 워낙 또 평균 신장이 커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성장 장애, 좀 저신장이라고 얘기하는 키는 어느 정도나 되는 키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장 장애는 또래 아이들 중에서 하위 3% 이내에 들거나 혹은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성장 장애의 범주에 해당되더라도 조기에 원인만 알아서 치료하게 되면 쉽게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보다는 요즘 아이들이 평균 신장이 다 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크죠. 예, 뭐 영양 상태도 좋고 발육 상태도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집어 얘기를 하면 키가 작은 아이에게도 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운동을 좀 잘 시켜준다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원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의학에서는 키가 작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한의학에서는 오연오지라고 해서 성장 장애에 대한 개념이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선천적인 요인으로서 가족적 저신장, 체질적 저신장과 같은 원인이 있고요. 후천적 원인은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가족적 저신장은 부모의 키가 작아서 아이의 키가 작아지는 것이고요. 체질적 저신장은 또래에 비해서 발육이 늦지만 나중에는 키가 훌쩍 크게 돼서 평균보다 더 잘 자라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허. 이제 후천적인 원인을 한번 보면요. 소화기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흡수가 안 될 테니까 성장이 잘 안 될 테고요. 늘 감기에 걸리면 병사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성장에 몰아주지 못하니까 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키가 작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적어도 후천적인 원인만은 제거시켜줘서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합니다. 이 가족적 저신장이라는 게 원인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키가 크면 아이도 크고 부모가 작으면 아이도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 그러니까 부모들의 키가 작은 경우, 아,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키가 작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성장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새 뭐 유전적인 영향이 20, 30%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유전적 요인이 한 7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부모들은 키가 작은데 아이들은 키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살펴보면 친가 쪽이나 외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크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쉽게 부모님은 이 두 분 중에서 작은 분의 유전자만 물려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하지만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5 내지 10cm 더 클 수도 있고 덜 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키가 크다고 너무 안심만 할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낙심만 할 것도 아닙니다. 네. 후천적 요인을 잘 살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든지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후천적인 요인만 잘 조절해줘도 5 내지 10cm. 10cm면 얼마입니까? 60cm짜리 남자가 70cm가 되는 거고요. 네. 50cm 미만의 여성이 뭐 60cm 가까운 그런 키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자, 유전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키가 얼마나 더 자랄 수 있는가? 후천적 요인을 잘 조절해주면 얼마나 더 키가 자랄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계산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 고려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아버님과 어머님의 키를 더해서 2로 나눠서 6.5cm를 더해주면 아들의 키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6.5cm를 빼주면 딸의 키가 됩니다. 여기에서 두 분의 키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이유는 유전자를 부모님 양자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이고요. 6.5cm라는 숫자는 남녀의 평균 키 차이가 13cm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 연령이나 성장판의 상태 등을 더 잘 관찰하게 되면 여기에다 더 정확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동안 제가 그렇다면 과연 저희 부모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나 키가 컸어야 되는지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얼추 170cm 정도는 마이너스, 저는 여자니까 마이너스 6.5 정도. 그러니까 한 100, 그래도 160, 한 3, 4 정도는 컸었어야 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되잖아요, 그렇게. 저요? 네. 그렇게 크게 뭐 부모님 원망하실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얘기할 땐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보니까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아들이니까 네. 한 열심히 잘 키우면 한 182cm까지 네. 크겠네요. 예. 아하, 그래 재밌습니다. 예. 네, 유전적 요인을 고려한 키 계산법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흔히 이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너무 빨리 크면 오히려 나중에 나이 들어가도 잘 안 큰다 이런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실제로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이들의 경우에 조숙한 경우, 특히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돼서 제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경우, 여학생 같으면 생리를 일찍 시작한다든지 남자애들 같으면 변성기가 빨리 오는 경우에는 성장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이 일찍 되더라도 늦어지지 않도록 일찍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화면을 보면서 소아 성장의 진료 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이의 경우가 성장이 빨리 되어 있는 아이라서 일찍 조기에 성장을 멈출까 봐 찾아온 아이인데요. 지금 망진을 통해서 먼저 아이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진을 통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도 알게 됩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160이면 여기에서 멈출까 봐 160에서 멈출까 싶어서 좀 더 성장하는 게 좀 멈추기 전에 성장판을 자극해서 좀 더 크게 유도하려고요. 맥은 좋은 편인데 지금 이제 현맥이라고 아이의 해서 진맥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상태가 허한지 실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완맥 같은 것이 나타나면 소화기 같은 데가 나쁜 걸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산맥 같은 것이 있으면 어혈 같은 게 있어서 애들 성장에 장애를 줍니다. 초등학생인가 보죠?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160cm죠. 어우, 크네요. 지금 적외선 진단기를 통해서 체열을 측정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모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모근에 최대한 가깝게 저렇게 모발을 채취하면 최근의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하. 지금은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근육량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만이 많은 경우에는 애들이 특히 조기에 제2차 성징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비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육량을 보면 애들이 평소에 얼마만큼 운동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래보다 커도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오히려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질 수 있다. 뭐 걱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성장판을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키가 클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나요? 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몸에 있는 성장판은 한꺼번에 다 다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손발, 그 다음엔 무릎, 손목, 척추의 순서로 다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그 상태를 파악하면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서 손에 있는 성장판이 어떻게 다치고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있는 화골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세 남자, 여자아이의 손목뼈를 본 거고요. 그 다음 화면을 바뀌어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네네. 거죠.
지금 보면 각 손가락 사이에 네. 이렇게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졌네요. 예, 뼈와 뼈 사이에 뭐가 보일 겁니다. 네네. 저게 연골들이라서요. 저런 것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오. 지금 이제 16세 아이들은 아까 그런 연골들이 융합이 돼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네. 저렇게 되면 더 이상 키가 크지가 않고요. 이제 저런 사진 말고 특히 골반뼈 사진을 보면 성장에 대해서 잘 예측할 수가 있는데 골반뼈는 보면 앞에서 척추 쪽으로 채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뼈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나 성장이 돼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1, 2, 3, 4단계로 구분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청소년기에 남자아이들은 25cm, 여자아이들은 20cm 정도가 크는데요. 골반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를 보면 정확하게 성장량을 측정할 수가 있죠. 네. 그 지금 이제 뼈와 뼈 마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그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클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 성장판이란 건 뼈와 뼈 사이에 연골들이 자꾸 늘어나서 네. 뼈에 나중에 결국 융합돼서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성장이 멈췄다거나 혹은 성장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성장이 좀 잘 되게 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의학에서는 침과 약, 탕약에 의해서 많이 그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렸던 진단 방법에 의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합니다. 식사 습관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고쳐주어서 한약 처방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기가 나오는데요. 기를 보해주는 대표적인 약류가 되겠고요. 다음에 당기는 혈을 보해주는 대표적인 약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면 기혈을 보해주는 그런 처방이 되겠고요. 구기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신장과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간을 보호해주고요. 사인은 소화를 잘 되게 해서 흡수력이 뛰어나도록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녹용은 뼈도 보호해주고 신체의 활력을 돋아주어서 녹용을 사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우슬독충, 속단, 골쇠보와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처방에 더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성장 처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처방들을 하여서 애들이 성장탕을 먹게 되면 입맛도 좋아져서 밥도 잘 먹게 되고요. 잔병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성장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 이것저것 안 가리고 편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나가 뛰놀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주변에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침이라든가 이런 약, 한약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처방된 한약을 먹을 때 혹시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애들이 성장 장애 요인이 심할 경우에는요. 한약을 장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간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는 이건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오해니까 아하.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집에서 보면 쑥 같은 걸로 떡도 많이 해 드시고 국도 많이 끓여 드시고요. 율무 같은 걸로는 밥도 많이 해 드시고 차도 많이 드십니다. 이렇게 뭐 율무차를 오래 드신다든지 쑥떡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간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쑥 같은 것은 인진이라는 약재로 간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율무는 의인이라는 약재로 습을 빼주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약은 장복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약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한약을 꼭 드실 때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뭐 무엇보다도 본인의 체질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제 키가 불만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치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이 치료 시기도 아직 성장판이 다 안 다친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면은 한 3cm는 더 클 수 있을까요? 아무튼 치료 시기에도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어렸을 때 성장판이 좀 열려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추세를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50cm 정도로 태어나서요. 생후 1년 동안 25cm가 성장합니다. 생후 4년이 되면 8cm, 연간 8cm씩 성장해서 100cm가 되고요. 생후 12년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 되겠죠. 150cm로 자라고요. 특히 이제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는 남자는 25cm, 여자는 20cm가 성장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해답은 간단합니다. 제일 많이 크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출생 후 1, 2년간 영유아기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마련해주고 사춘기에 잘 클 수 있게 그 전에 미리 아까 후천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되는 소화기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나 알러지 질환을 고쳐줘서 이런 기본 바탕을 만들어준 후에 마지막으로 사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어도 사춘기 이전에는 이 성장과 관련한 이 부모들의 여러 가지 배려들을 모두 다 끝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사춘기 지난 이후에 좀 키를 한 1, 2cm라도 좀 키워보려고 이런 약을 뭐 복용한다든가 다른 처방을 받는다든가 효과가 있을까요?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길이 성장은 안 되니까요. 한약을 드시면 뭐 체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키가 크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아래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위아래로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른이 돼서는 자세를 좀 바로 하면 한 1cm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다고요. 그동안 이렇게 굽어져서 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침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예, 침도 얘기를 좀 해보죠. 침도 어떻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예,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성장침은 성장판을 직접 자극하니까 성장도 촉진시키고 또 조기의 성장이 마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성장침의 시술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의 경우에 다리 쪽에, 특히 무릎 안쪽에 음능천이라는 자리와 바깥쪽에 양능천이라는 자리를 자침을 하게 되면 성장판도 직접 자극하고, 바깥쪽에 있는 양능천은 근력을 보강하고요. 안쪽에 있는 음능천은 소화기관을 좋게 만듭니다. 지금 저 발목 쪽에 있는 현종이라는 자리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손목에 있는 소불안 저 자리는 전신을 편안하게 하면서 숙면을 유도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어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성장침을 맞을 때 푹 자고 가는 아이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식습관도 중요하겠죠. 편식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예, 하던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성장을 위해서는 단백질하고 칼슘이 충분히 함유된 콩이나 생선, 살코기, 또 미역과 같은 해조류, 야채나 나물류를 편식하지 않고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하겠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충분히 양껏 섭취하시고요. 저녁은 되도록이면 일찍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녁을 잔뜩 먹고 잠자리에 바로 들게 되면 몸에 지방만 쌓이게 되고요. 또 인슐린이 분비돼서 당을 없애기 위해서 분비되니까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성장에 방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식습관을 갖기 위해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쭉쭉 빵빵 키 큰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관심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잘 먹이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이 바른 자세를 갖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한의사 안준석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